네, 월요일장입니다. 지금 11시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뜨는 알고리즘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키워드를 달아봤는데 지금 뭐 시장 방향성이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익이 좀 방향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첫 번째 키워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수요일 밤에 발표돼서 목요일에 이제 시장에 반영될 예정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반도체가 오르긴 하는데요. 어떤 성격으로 오르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뒤통수 안 맞고 계속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우선 엔비디아 실적만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확실해요? 컨센서스 자체는 뭐 1년 동안 430억 달러 매출 맞아요. 전망입니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마 엔비디아의 현재 이제 발목을 잡는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H20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시키니까 네. 이 기존에 재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고가 그대로 이제 손실로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런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최근에 중동 쪽에서 또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뭐 어찌됐건 신규로 AI 칩에 대해서 중동 쪽에서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 크게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줄이거나 하는 움직임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조금 반영될 수 있는데 네. 워낙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캐펙스를 사실상 줄이진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20만 원 언더예요. 하회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충분히 저가의 매력의 구간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랑 계속 동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도 이제 수현 앵커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SK하이닉스에 뭐라고 썼어요? 원팀. 원팀. 이렇게 딱 써줬잖아요. 어찌됐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HBM4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우세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를 담아야 된다라는 관점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조금씩 빠질 때마다 꾸준하게 사실은 담아두시는 게 엔비디아 주가 빠질 때 조금 소외해서 체크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가슴이 쓰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감안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SK하이닉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빠질 때 기회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쪽은 어떤지 궁금해요. 삼성전자 본주 자체는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고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만드는 건데 제품주만 지금 수혜를 받잖아요. 참 이상해요. 삼성전자는 지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주가 탄력은 거의 못 받고 말 나오면은 관련 주들만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남 좋은 일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이 반도체 쪽에 조금 많이 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죠. 네. 2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공정에 도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관련 기업들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올해 초에 CS2025 할 때 SKC에 대한 주가가 정말 날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이 SKC를 가는 길에 누굴 만났대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유리기판 방금 하나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때 SKC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아침 시장 보니까 필옵틱스랑 캡트로닉스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아랫단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간 룸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살짝 이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넘어갈 때 이번 주에는 유리기판 앞에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했는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HBM4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여기서 조금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면은 유리기판 관련 섹터도 사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탄력을 받으려면 한 1, 2주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대선이란 말이에요. 맞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의외로 정책 관련주들의 마지막 피크가 또 수급이 확 쏠릴 수도 있어서 의외로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되려 대선 이후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탄력을 저는 반대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요. 이후에.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가 매력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유리기판 포함해서 반도체의 그 긍정적인 그 컨센서스 그 시각은 네. 계속 좀 가져가 주고 계신데요. 대선 이후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는요. 그러면 유리기판 이외에도 다른 테마주들도 반도체 테마주들도 순환매 낙수효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게 최근에 환율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약달러예요. 맞아요. 네, 작년 말만 생각하면 저희 1,400원 후반대 올해 상반기 때 1,500원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최근에 미국의 환율에 대한 기조를 보면은요. 달러 낮추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나 엔화나 그 외 상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왜냐면 이래야지 사실은 그 대미 적자를 조금 본인들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환율이 1%만 떨어지면 수출이 0.4에서 0.6%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사실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저번 주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가 조금 들어왔을 때를 본다라고 하면요. 환율이 움직일 때였거든요.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노리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기조 여전히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재를 본다라고 하면 대선이었거든요. 조기 대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때 저번 주까지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을 쭉 훑어보신다라고 하면요. 주가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되려 반도체 섹터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조입니다. 대선 이후에 네.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물줄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도 원전 재건이냐.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한국 최대 수혜국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네.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원전 규제도 완화한대요. 더 좋은 거잖아요, 한국에. 네. 본격적인 시작인가? 라고 하기엔 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어떻게 판단하죠? 지금 자리를? 오늘 차익 실험 바로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다시 또 올라가요. 또 아침에 차익 실험 나왔다 또 다시. 네.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 노려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과 중동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4배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시장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플러스 알파 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생태계 자체가 많이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열심히 짓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빠르게 뭔가를 맞출 수 있는데 기존의 유럽 쪽에서 수주받을 때도 보면 미국이랑 프랑스 관련 원전 관련 기업들은 납기도 못 지키고요.
금액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자체가 이거 발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 자국 내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기조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작정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럼 자리 체크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조정이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추세 하락의 진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잠깐적인 이제 저는 단기적인 네. 유효라고 보고 있고 다만 유럽이랑 중동 쪽에서도 여전히 그 원전 관련해서 강한 기조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원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개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중국과 러시아는 지네 거 다 할 거니까 빼두더라도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과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납기나 가격이나 뭐 등등등을 다 따져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실적이 크게 나빠질 건 없다라는 관점은 유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중간중간에 한번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때마다 뭐 진입의 기회로 반대로 활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헷갈리시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원전 언제까지 계속 뭐 3년, 5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가이드 하나 알려드리면 결론은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걸 계속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 원전 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안선 따라서 다 원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결론 전력 수급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전력 수급이 기존 대비해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AI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 해 연말마다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 관련된 게 계속 가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다가 피크 찍고 줄어드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게 발주나 수주는 꾸준하게 들어오겠지만 기존만큼의 탄력은 안 붙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꾸준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느냐 이때를 조금 이렇게 터는 시기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AI 그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확대 축소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말이 많은데 요 포인트에 따라서 원전주의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 뉴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MPC가 사실상 유지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등하는데 대체 왜 태양광은 반등 안 할까? 전 이게 오늘 가장 궁금합니다. 태양광은 우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조금 나왔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기존을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감사안을 자세히 뜯어 보신다라고 하면 결론은 뭔가 안 좋은 뉴스예요. 그러면 이게 참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줄여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사실은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익 실현이나 하락의 그런 뭐 시그널로 조금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오늘도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대차 정보도 많이 늘었고요. 조금 하락 기조를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글로벌 IB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미국향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들 기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나오고는 있고요. 근데 이 안에는 양쪽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빠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중간중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뭐 원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빠르게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전력 생산을 하려면 LNG 프로젝트 빨리 승인해서 어찌됐건 여기서 에너지 좀 발생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광을 어차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에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흐름이 간밤에 괜찮았어요. 금요일 날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잠깐의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 반등은 가능하겠다. 다만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반등의 2차 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삼성 SDI 잘 가고요. 네. LG 엔솔도 상승하는데 그동안 52주 신저가 걸었잖아요. 오늘의 이 하루짜리 반등으로 저희는 아직 배고프거든요. 네. 이거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오늘 이건 나오더라고요. 그 거래량 상위에 보니까
2차 전지 레버리지 ETF들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뭔가가 들어올 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단기 시그널이 더 세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어찌됐건 2차 전지 쪽에 호재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ESS 관련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수주들을 조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을까요? 아직 그렇게 매출에 대한 비중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예.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는 자동차 쪽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그냥 뚜렷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아직 나오지 네. 않았고 지금은 단기 대응할 구간이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선 방산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아니 방산은 한 5월 들어서 계속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팔아라 고점이다라고 하셨는데 고점은커녕 신고가잖아요. 오늘 현대로템 보세요. 두 자릿대 급등하는데 배가 아프거든요. 네. 네, 좀 도와주세요. 방산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 방사는 저는 팔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키 맞추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뭐 ETF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 로템만 가고요. 예. 나머지 3개 방산업체는 쉬더라고요. 예. 아침 장 시작할 때 그럼 보니까 쉴 때 삽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봐요. 어떤 종목이요? 예. 왜 그러냐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또 높였잖아요. 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기대감 없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데 저는 이번에 현대 로템이 갈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하나 바라보는 게 무인입니다. 최근에 그 무기 체제 자체가 많이 무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요. 뭐 이쪽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부산에서 하는 방산 전시회에서도 또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LIG 넥스원이 사실은 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증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팔란티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뭐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되려 얘네들이 조금 쉴 때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로템 오늘 10% 갔거든요.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걸 다시 잡아서 따라간다? 쉽지 않을 거고요. 되려 조금 쉬고 있는 친구들을 한 번씩 엇박자로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아직 방사는 꺾일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요. 덩어리로 같이 한 번에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ETF 쪽으로 접근 괜찮다 하셨고 조선주는 어떨까요? 조선주 쉬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횡보 중인데 오늘은 4, 5%씩 막 올라요. 네. HD 현대중공업도 세고 신고가까지 다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잡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요. 조선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요. 잠깐 야 이거 소외되는 건가 하다 보면 또 그날 가요. 이게 너무 빨리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선의 악재가 뭘까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크게 꺾일 건 아직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섹터 자체가 딱 꺾일 때 가장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피크아웃. 고밸류. 고밸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픽 실적이 괜찮은 고밸류 얘기도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계속 어차피 되니까. 늘려가는 예.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 조선 섹터를 끌어올렸던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LNG선 발주들 늘어날 거야. 또 올해부터 시작될 거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외적으로는 MRO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MRO는 하나오션은 시작은 됐지만 나머지 HD 현대중공업은 아직 아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지금 비딩 들어갔죠.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여전히 재료 살아 있고요. LNG 선 발주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그러면 재료 아직 살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어찌 됐건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잘 가는 섹터는요. 절대 빨간색일 때 사는 건 아닙니다. 조정시. 중간중간 파란색으로 조정이 올 때 접근을 예.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G 쪽 발주가 오히려 재료 소멸이 아니라 주가 상승을 더 부양시켜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다. 힌트 얻어봤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